마일스톤 H. 안녕하세요. 마일스톤 H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2월 21일 월요일 오후 4시 45분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한국 증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방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고 하방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의 주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썸네일을 보셨겠지만 중립금리를 맞추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오늘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황 분석은 뒤쪽의 내용이 짧게 나갈 것이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작해 보시죠. CME 그룹 자료를 먼저 볼 건데요. 지난 영상에서 한번 보셨겠지만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페드가 이번에는 그렇게 큰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할 것이다. 한 번에 빅스텝을 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난주 기준으로 봤을 때 70%대의 확률로 0.25%를 상승시킬 거다라고 봤던 것이 오늘은 3월 16일 진행 시에는 0.25%를 80% 확률로 올릴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50pp의 빅스텝은 20%도 채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루 전인 2월 18일 기준에는 77.9%로 보고 있었고요. 오늘은 80% 확률로 더 많은 사람들이 빅스텝은 힘들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5월 4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하루 전에는 64% 정도만 25bp를 상승시켜서 50에서 75bp가 될 거라고 64.4%가 봤는데 오늘 기준은 66.8%예요.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이번에 빅스텝은 힘들다라고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월 15일 걸 한 번 더 보면요. 6월 15일이 돼서야 드디어 0.25를 한 번 더 올릴 것이다. 25bp를 한 번 더 올릴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해당 구간을 보는 사람이 일주일 전만 해더라도 20%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51, 52 이런 식으로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즉 결국에는 시장 참여자들 혹은 여기 페드와치 툴에서 보는 거는 두 번의 FOMC 기간 동안에는 0.25, 25bp만 올릴 것이고 6월달 정도가 돼야지 한 번 더 인상할 거다. 빅스텝은 없을 것이다 라고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장 툴이 100% 맞는 것도 아니고 시장 참여자들이 페드가 아니기 때문에 페드의 행동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시장 참여자들은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제가 뉴스 기사를 보통 잘 보여드리지 않는데 뉴스 기사를 오늘은 좀 보여드릴 겁니다. 뉴스 기사를 보면서 분석을 한다기보다는 오늘 전달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식으로 이 뉴스 기사와 연계가 되는지 보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왜 시장 참여자들은 빅스텝을 하지 않을 거라고 계속 생각하느냐?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긴장 관계가 고조되고 있죠. 그러면서 전쟁 위험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돈이 필요한 겁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발생이 된다면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그리고 유럽이 같이 참전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면 미국과 유럽 역시 돈을 지출할 것인데 돈을 그냥 프린트해서 뿌리는 게 아니죠. 반드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여기 제가 2020년 3월 기사 아프간 분쟁 비용은 얼마인가? 이 분쟁이라는 게 전쟁이에요. 이런 기사를 보여드린 이유가 결국에는 미국이든 유럽이든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에 전쟁이 발생되면 이런 식으로 군비 지출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 전쟁 자금이라는 건 결국 국채로 발행이 되기 때문에 국채로 발행이 되는 비용들은 미래 세대의 부채로 결국에는 전가가 되게 됩니다. 미국의 전쟁 비용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동맹의 보조금, 해외에서 빌린 비용, 국내에서 빌린 비용, 세금 이런 식으로 해서 충당을 하고 있어요. 최근 같은 경우는 가장 유사한 경우가 걸프전 같은 경우인데요. 동맹에서 빌린 비용과 국내에서 빌린 비용, 이게 결국엔 채권이죠. 채권을 가지고 돈을 충당을 해왔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채권이 추가적으로 발행이 된다면 채권의 양이 많아지잖아요. 채권 금리와 가격과의 관계라는 영상에서 보셨지만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채권을 더 많이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가격은 떨어지는 거고 금리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현재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채권 발행까지는 생각하지 않지만 아무래도 QE나 테이퍼링을 더 늦출 수도 있겠다. 혹은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빅스텝은 지금 당장 할 수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채권을 크게 더 이상 발행할 수 없으니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거나 금리 인상을 안 하거나 이렇게 해서 시장을 조금 더 안도하게 하지 않을까
라고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채권은 이미 2008년과 2020년에 채권을 엄청나게 발행을 했기 때문에 8조 달러를 이미 채권을 발행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채권을 발행하게 되거나 할 경우에는 금리 인상은 더 불가피해질 거예요.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이 금리 인상은 좀 더 더디게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은 기대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기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월 18일이니까 며칠 되지 않았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나도 월가는 연준 풋 기대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지금 현재 시장이 0.25bp만 25bp만 인상을 한다고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물가 상승률 때문에 50bp 0.5를 한 번에 올릴 경우 시장이 얼마나 큰 변동이 생길지,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는 저희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오늘 시황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참고로 오늘 미국 시장은 대통령의 날이라서 오늘 휴장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황은 보진 않을 거고요. 다른 시황들을 일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기준으로 하자면 연준의 금리 인상이 그렇게 빅스텝으로 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더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현재 1190원까지 내려왔고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200원까지 올라갔던 1212원까지네요. 1212원까지 올라갔던 원달러 환율이 현재는 1191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런 심리들을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코스피 200 마찬가지로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 때는 이 시점에 설명드렸죠. 나스닥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367.12, 363.67, 그리고 하단의 갭을 생각했을 때는 하락으로 해서 하단을 확인해 볼 수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단을 확인을 했는데 오늘 갭을 한 번 더 만들었고요. 하단에 있던 갭을 모두 다 메웠습니다. 처음에 있던 빨간색 갭을 모두 메우고 오늘 만들었던 이 갭 역시도 상단을 전부 다 채웠어요. 그래서 만들었던 갭을 두 개 다 오늘 다 없애버렸습니다. 결국에는 하단에 남아있는 갭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360에서 362까지의 갭 하나밖에 안 남은 상태고, 오늘은 등락률이 0.07로 지난주 금요일날 만들었던 마지막 종가를 거의 채우고 약보합으로 시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이 하단을 테스트 한번 하러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미국 시장도 열지 않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심리들이 작용한다면 상단을 한 번 더 테스트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거는 테스트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반드시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1시간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 현재 RSI와 스토캐스틱이 다시 상방권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371.59를 한 번 더 테스트 해볼 수 있어요. 여기 보이는 두 번 테스트를 했고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본다면 내일 또는 수요일까지 상방 테스트를 한 번 더 하고 여러 시황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혹은 371.59를 한 번 더 테스트하고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다시 아래쪽에 있는 갭을 확인하러 메우러 갈 수도 있겠습니다. 시황 분석은 간단히 말씀드렸고, 오늘의 핵심은 금리를 중립금리에 맞추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연준을 너무 믿게 되면 뒤통수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시장은 하락을 원하지만 연준은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연준이 중립금리를 맞추는 게 그렇게 쉬웠다면 1929년부터 현재까지 대공황을 포함한 몇 번의 경제 침체가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때마다 연준은 시장에 화답하면서 시장을 살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골디락스라고 표현되어 있는 정확하게 중간에 있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이 중간의 금리를 맞추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연준의 최종 목표는 시장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이에요. 시장이 원하는 대로 갈지, 혹은 3월 16일 날 FOMC에서 연준이 빅스텝 50bp 또는 그 이상을 인상을 할지는 아무도 예상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썸네일은 그렇게 골디락스,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적정 거리에 있는 것만큼 확률적으로 이뤄내기 힘든 걸 연준이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에서 영상을 제작을 해봤고요.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될지 저 역시도 되게 궁금한 상황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일스톤 H였습니다. 감사합니다.